네, 이태원 참사로 8년 전 세월호 참사가 다시 상기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안고 있는 현직 주무부 장관,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을 졌던 전직 주무장관의 태도가 크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 전직 주무장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이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네. 좀 추스리면서, 못했던 일들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제가 변호사니까. 아, 그러시죠. 예, 그 업무도 좀 같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당시 2014년 그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이주영 장관님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만은 판사 네.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지금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인데 네. 그때는 그 처음에 굉장히 아마 유족들의 원망이 처음에는 굉장히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 당연하죠. 예. 네. 그때 바로 현장에 그때 상황 다시 복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네. 어떻습니까? 그때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시면. 당시로서는 참담하죠. 네. 네. 하고, 이제 우선 구조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다 속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죠. 그때 팽목항에 거의 사셨죠? 며칠 동안 계셨었나요, 그때? 예, 그때 이제 구조가 어렵다 보니까, 예. 정부에서, 이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는 별도로 현장에 범정부 사고 수습 본부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네. 이제 그 본부장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총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되다 보니까 현장을 이제 지켰던 것이죠. 한 8개월 넘게 자리를 지키셨고 그 현장에서.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원망했던 유족들과 같이 또 많이 우셔가지고 울보 장관이다 이런 별명도 얻으셨습니다. 그때. 그죠? 예. 그 현장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매일 이제 접촉을 했거든요. 네. 그날 구조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가족들의 요망 사항을 직접 정치하고 또 필요한 지시나 또 지원책도 마련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 동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때와 지금 그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참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정부 보도 자료도 사고 사망자 그다음에 주체가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그다음에 경찰력을 배치했어도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게 너무나 이제 법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을 그렇게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고가 난 다음에 이걸 법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서 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심적으로. 네. 예. 지금 그 대형 사고가 이렇게 나고 나서 책임을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책임도 분명히 있고요. 법적인 책임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 책임이고요. 또 하나는 행정 책임이죠. 이제 행정을 제대로
의무 했느냐. 준수를 예. 안 하고 이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차원이 다른 책임이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게 있는데 예. 너무 법법 책임만 논하는 것은 이 사고에 대해서 국민 안전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공직자가 무한 책임 뭐 어떤 사안이든지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국민에 다가가는 것이 더 좀 바람직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도 사고가 날 때마다 그러면 책임져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주무장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의를 먼저 표명을 하셨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게 8년 전 일인데요. 예. 그런 대형 사고가 이제 그 해양수산부 감독 책임 하에서 운항되던 그 선박 사고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 법적인 책임은 형사 또 행정 책임이 있겠죠. 그걸 떠나서 당시 주무장관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이제 많은 그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예.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렇죠. 이렇게 희생된 데 대해서 예. 거기에 분명히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의를 수용하는 여부는 이제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장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사의 표명은 공개적으로 여러 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했고요. 예. 또 개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 개각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서 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곤 했었죠. 예. 이게 사태 수습이 먼저다. 지금 여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태 수습과 주무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순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순서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 수습이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수습의 임무가 세월호 당시에는 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배에서 희생자들을 그렇죠. 그 시신들을 예. 이제 수습하는 과정. 예. 수습하는 그게 주된 임무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태원 사고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마무리된 거죠. 이제 희생자들 그렇죠. 시신을 수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끝났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뭐 순서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그 정부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도의적인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건데 예. 그 기회를 일시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 수습도 중요하지만 민심 수습도 중요하다. 이런 대형 참사에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런 게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수습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세월호 때는 훨씬 더 수습 과정이 길 수밖에 없고 지난할 수밖에 없는데 수습하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 이제 사의를 표명하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십니까? 민심 예. 수습. 예. 네, 그 당시로서는 이제 개각 얘기들이 예. 수시로 이제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또 언론에서 관심 표명을 하죠. 이제 그 해수부 장관 유임되나 또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이 되나 예.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마다 입장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차례 사의 표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사의 표명을 하고 계속 팽목항에서 8개월 동안 수염도 완전히 이제 기른 상태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유족들이 이제 그때는 나중에 되니까 물러나지 말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국민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의 표명을 안 하니까 여권에서조차도 물러났으면 하는 그런 또 눈치가 되는 거고 이게 민심이라는 게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런 그 대형 사고 예. 또 젊은 사람들이 참 대책 없이 그렇게 희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주무장관으로서는 일단 책임을 크게 통감하면서 사의 표명을 대통령께 하고 예. 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밖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수용 여부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이제 조금 또 별개의 문제죠. 예. 아마 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네네. 대통령이 안 받아들여서 어떤 공개화하지는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럴 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과도 그때 기억나는 게 다 제 잘못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셨어요. 죄송합니다라는 예. 말씀을. 근데 이게 참 네. 쉽지 않은 사과인데 제 잘못입니다. 이게. 예. 네. 그 1차적으로는 다들 뭐 국민들이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선사의 책임이 제일 크죠, 이제. 예. 그 낡은 배를 도입해가지고 개조를 하면서 무리하게 했고 예. 또 그 화물을 이제 많이 실을 욕심으로 평형수를 빼냈다든지 예. 또 그 화물들 고박을 단단히 해야 되는데 그게 느슨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등등 또 그런 조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퇴선 조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선원들이 자신들만 먼저 빠져나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이 이제 선사에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감독 책임은 역시 정부에 그렇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예. 정부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뭐 이유 불문 하고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연히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그때 유족분들이 그렇게 그 장관님이 어느 정도 진심이 통해서 장관을 계속 하십시오. 그만두지 네. 마십시오라고 말할 때 왜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가 유족들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예. 그 사고 직후에 보면 이제 책임 영순위가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중후부처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구조 방법을 둘러싸고 새벽에 청와대로 시위를 하러 가야 되겠다. 라든지 또 다이빙벨 투입 여부를 놓고 밤새 토론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이제 뭐 불만이 있어서 수습본부를 쳐들어온다 뭐 이런 등등이 있을 때 이제 참모들은
봉변을 걱정을 하면서 좀 피해 있으라고 저한테 건의하고 해도 예.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도망가서는 안 된다. 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승부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피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끝까지 대화하면서 설득하고 또 수용할 점들은 과감하게 수용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진정성 이런 거를 이제 인정을 해서 그분들이 이런 사람이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이 세월호 참사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국정조사는 사고 원인을 규명을 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고 또 그와 같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입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국정조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그 수사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강제 방법에 의한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국정조사는 그런 강제 방법은 없는 조사입니다. 그 실효성은 이 수사보다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국정조사는 앞으로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 입법 이런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국민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네. 보고요.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사에서 거의 다 밝혀질 겁니다. 국회에서 뭐 정치 공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책임 소재가 그렇게 뭐 달라질 것도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